이제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아니, 저도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네, 같이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란을 성공시키려 한 세력 아직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검찰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는 내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또 정치적 추궁을 하고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개혁 조치 이런 걸 강구하는 국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거나 방조했던 세력, 또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기회와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국감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바로 이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그러한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게 온갖 시비를 걸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래서 자, 포고령을 보시면 정당 정치활동 금지, 집회 시위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위반자 처단한다.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원초적으로 무효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 피감기관으로 나온 며칠 전이에요.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지방법원장이 나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죄의 재판의 신속성과 또 내란죄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 회복을 여러 위원님들이 추궁을 하니까 아직 재판 중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답변 제한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전두환 유죄 확정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오래된 시간이 걸렸습니다. 17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들은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전두환 일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추궁을 안 해야 맞는 겁니까? 그것이 국민적 정의감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 입틀막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는 것이 법원의 자세입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지금 그게 맞는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겠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엊그저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와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12 전원합의체 판결로 스스로가 나중이지만 17년 만이지만 가만히 있다가 17년 만에 이 위헌 불법 계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다 라는 걸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사실 행동으로는 부정했어요. 아주 비겁한 겁니다. 왜? 한쪽 세력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정권은 5년마다 바뀌니까요. 행정처장님은 이 긴급회의, 대법원이 소집한 긴급회의가 12시 20분에 아마 공보관을 통해서 보도가 나갔을 것인데 저는 한 번도 사법부의 그런 회의가 대법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공보관을 통해서 나가지 않은 걸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발적으로 나간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것은 12시 20분에 첫 보도가 나갈 때는 다 예비된 거예요. 그 전에 사전에 치밀하게 내란 기획자들과 한 통속이 돼서 왜 그런 보도를 기획하고 내보냈느냐. 그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150석 차는 것을 내란 수계는 막아야 되고 군을 동원했던 것이고 또 그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그럼 빨리 공보관을 통해서 이 사법부 판사들도 모여서 긴급회의하고 있다라는 모양새가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계엄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오신과 잘못된 오신에 대한
확신을 주려 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당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네, 되겠습니까? 계속 우발적이라 하시겠죠. 아닙니다. 한 가지만 좀 팩트만 말씀을 네. 드릴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연합뉴스 기사에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12시 20분에 이렇게 이제 그 회의 기사를 입력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처장과 뭐 차장 등등 모여서 논의 중이라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 50분에 지금 이제 그 사람 데리러 와서 왔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그 말할 자격이 없으세요. 주무신 분에게 뭘 추궁하겠습니까? 기사가 틀렸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전두환 때처럼 판결 보고 판단해 달라고 아까 하셨는데요. 12.12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는 일부의 소수 의견은 그것도 있습니다. 이미 내란 세력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 토대로 여러 차례 선거도 이루어졌으니까 판단할 수 없다는 사법 자제론을 펼친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당시의 판사들은 전두환 때처럼 순응을 했고 내란 세력의 승리 위에 부귀 영화를 누린 겁니다. 위헌 불법 체제를 구축한 후에는 어느 누구도 별 방법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어요. 81년 1월에 내란 세력이 승리한 이후에 정치인 김대중 정적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고 그제서야 그 다음날 계엄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법부는 침묵하고 순응하고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것이 사법부의 흑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때를 통렬하게 반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 여의도로 달려나와서 국회를 지켜주고 계엄군을 막아내고 또 소수의 양심 있는 군인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거부한 채로 소극적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우연이 겹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해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사법살인 이루어졌어요. 그냥 죽이지는 않습니다.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재판을 거쳤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사법부가 거기에 손발이 됐겠죠. 통치 도구가 됐겠죠. 그래서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수 지원했겠죠. 그걸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합법이라면 준비를 했었어야 됐지 않겠느냐. 그게 솔직한 그때의 정서였을 겁니다. 지금 와서 그때 주무시고 계셔서 늦게 갔다 못 갔다 하시는데요. 믿어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심정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잘 지적하대요. 질타를 했어야 됐지 않겠습니까? 이 위헌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으면 그 고민을 방치하면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위헌 체계가 힘을 얻고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 체계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국민이 다치게 됩니다.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결국은 바로 그런 사법부의 치욕, 치부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자기 방탄용인 거예요. 내란 공범임을 시인하는 방탄 결정인 거예요. 사실은.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계엄의 그 엄중한 순간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 같은 순간에 눈치만 보다가 아 이거 전두환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저 친정 쿠데타 세력, 친위 세력들이 잡으면 우리도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했다. 자석처럼 거기에 끌려가셨다. 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법관 시절에 저희 후배들이 많이 존경하는 한 분으로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 직후에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그 후에도 그렇고 비상계엄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적인 여야를 불문하고 다 공감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우리 헌법 질서가 회복된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호언의식을 가진 많은 시민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언제나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 늦게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 대행도 그러면 그날 이제 4일 아침에 이제 대행이 이제 비상 상황에 신중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고령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검토하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만 했고 민변에서 4일날 그 비상계엄위원회 헌법소원을 제기한 직후인 12월 6일에도 현 상황 관련해서는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재가 기능을 같이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전개되는 일은 결정적인 것은 다 그 말씀 진정성 있게 안 들립니다. 다 배치되는 거예요.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기현 재판부는 지기현 판사는 경제식품보건 담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자, 객관적인 심판자로서 제대로 사건 배당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굉장히 늦게 하는 거예요. 네. 예,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제 최초에 이제 이 사건 이른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내놓질 못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첫 단추부터 꼬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내란을 제대로 책임 추궁하고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드러나지 않게 어느 누구보다 책임져야 될 국민의힘 당에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내란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질서 지켜주시고, 네, 돌려드릴게요. 네. 자,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신동욱 의원님은 네, 품위를 지키시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